자, 토지 지정 제발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리셨구나. 우리는 잠깐 쉬어갈게. 매수자들의 마음을 더 초조하게 만드는 상황이 돼요. 왕심리가 아닌 답심리를 선택한다든가, 반포 안 되는데 잘 됐다, 서반포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환경이 나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그 토어제 확대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마포 성동도 토어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아직 오세훈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토어제 지정 제발 해주세요.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해주면 우리 부동산 시장 굉장히 큰 변화가 또 한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3월에 토지가 사실 풀렸다가 다시 재지정되었던 이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때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강남 3구와 용산을 거의 이 거래의 한 20-30%를 차지하는 세 개 구가 이제 그 토어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강남권 아파트들 거래가 멈춰 있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마포와 성동이 그 당시에도 이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따라 올라가는 중이었었어요. 그리고 잠실, 그리고 강남, 서초의 시세들이 폭발적으로 오르던 그 시점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버거워지면서 신고가는 나오고 신고가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주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토어제 지정이 됐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와 성동 지금 가격이요, 계속 신고가 찍고 대장주의 흐름이 막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어떤 아파트들의 시세도 무섭게 같이 따라 올라가 주면서 거래는 줄고 매물도 감소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고가는 나오지만 거래의 어떤 에너지가 강하게 막 엄청난 거래들이 터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마포와 성동은 어떤 상황이겠냐. 이제 조금 우리도 너무 시세가 너무 타고 올라가서 좀 무겁구나. 약간 살짝 거래가 좀 약간 쉬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그러할 어떤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토어제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토어제 지정이 되면 가뜩이나 좀 너무 가격이 무거워서 거래들이 좀 띄엄띄엄 일어나는 상황인데, 토어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좀 쉬어갈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냐? 마포와 성동은 시세를 끌고 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나오는 것은 강동구나 동작구, 광진구, 그리고 그 외 주변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동대문구나 서대문구, 관악구, 이런 지역들이 거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마포와 성동 토어제 지정해주면 우리는 잠깐 쉬어갈게. 물론 잠시 거래가 멈추게 되면 뭐 마포나 성동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시세가 아직까지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가지 못했던 뭐 마포의 동화동이라든가 성동의 또 왕십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이제 왕십리에서도 구축들이 있고요. 마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아직 시세가 조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멈춰지게 되기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월에 토어제 지정되고 나서 강남, 서초, 강남, 그리고 잠실권의 흐름이 지금 5월 들어와서 벌써 바로 5월 뭐 지금 중순 들어오면서 뜨겁게 바뀌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겨우 2달을 넘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포, 성동 만약에 토어제 지정되잖아요. 잠시 멈춰가는 동안에 어디가 움직이겠습니까? 지금도 거래가 터지고 있는 동작구, 그리고 강동, 이런 지역들의 어떤 시세, 광진구, 이런 지역들의 시세가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시세가 이제는 신고가의 행진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 나가는 모습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토어제 지정을 하면 매도자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매수자들의 마음을 더 초조하게 만드는 상황이 돼요. 지금 매수자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이게 더 가격이 튀기 전에 잡아야 된다는 그런 조급증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토어제를 지정함으로 해서 매도자들은 쉬어갈 근거를 만들어주고, 조금 그래 너무 시세가 올랐으니까 잠깐 쉬어갈 수 있게끔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매도자분들 급할까요? 하나도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강남 3구 용산의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에 2달 지나면 시세가 다시 어느 정도 수용되면서 적응하면서 다시 가더라, 이거 알기 때문에 기다릴 여유가 많아요. 급한 분들은 매수자분들이고, 매수 수요들은 매물이 확 잠겨버림으로 인해서 갈 길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네, 바로 동작구나 강동구나 또는
광진구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뭐 예를 들어 서대문구에서는 부가연이라든가 또 동대문구 그러니까 지금 성동의 왕십리가 아닌 답진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흐름 그리고 어차피 반포 안 되는데 잘 됐다 서반포 흑석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마포와 성동을 묶겠다. 자명한 일이죠. 매물 잠기고 매수자들은 마음이 급해지고 그들은 다시 다른 선택지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 움직임 좋은 동작구나 이러한 그 풍선 효과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지역들의 가격을 더 위로 끌어올리고 그러면 또다시 이 지역들의 어떤 흐름이 결국은 또다시 성북구라든가 그죠? 관악구라든가 주변부의 어떤 시세 흐름으로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시장에 대해서 이미 학습 효과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한 2년 정도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회복하고 또 멈췄다가 다시 가고 또 잠깐 조정받으면 이제 진짜로 하락으로 가는 건가 불안한 심리가 있을 때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장세를 지금 계속 겪어왔어요.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된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불확실성 제거됐고 그리고 비록 이제 DSR 3단계라든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의 인하의 어떤 방향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이 그전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쪼그라들면서 토어제니까 지금은 멈춰 있어봐 이렇게 갈 것이냐 강남 3구와 용산을 봤는데 또다시 그러한 실수를 또 범할 것이냐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를 다시 끌고 나온 것은 참 답답하다. 저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다시 풍선 효과를 이끌어내고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마포 성동 시세 다시 튀어오르고 잠깐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가야지. 그동안 안 갔던 이제 그 마포나 성동의 시세가 착했던 지역들의 구축들이 또 움직이는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강남을 보시면요. 한 이제 2달이 가까이 지나면서 토어제 이슈가 지나고 2달, 3달을 가까이 접하는 와중에 강남의 물론 메인권, 압구정이나 반포, 잠원 이런 일대의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는 있으나 신고가 나오고 하지만 약간 거래 양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줄어들었고 시세 상승폭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폭이 콱콱 커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개포라든가 역삼이라든가 삼성동 그동안 좀 눌려있었던 삼성동도 지금 거래량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강남 안에서도 그동안 눌렸던 자리들이 시세가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회복하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좀 구축들 그동안 거래가 좀 많지 않았던 구축들도 틈새가 지금 메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2개월 뒤면 마포 성동의 구축들 그동안 시세가 오르긴 올랐지만 신축 대장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아파트들의 시세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것이고 또 이걸 보면서 차라리 그걸 가느니 주변에 있는 그보다는 동작구나 성북구에 있는 새 아파트를 가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요층이 또 그렇게 움직이면서 시장 전방위적인 어떤 아주 고른 균등한 어떤 상승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의 전 지역이 상승세로 완전히 전환됐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그게 토어제라면 저는 굉장히 재밌는 환경이 나올 것이다. 결국은 모두가 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핑크거리를 만들어서 쉬어가게 하고 주변부를 올리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규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 규제뿐 아니라 지금 성동구나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변도로의 그 어떤 그 수요의 이동을 더 강하게 끌어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시장이 계속 시세가 점차 옆으로 흘러가나 하단으로 흘러가는 모습으로 가는 그런 시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역사 속에서 보았던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무슨 어떤 원칙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시세가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장을 강제적으로 어떤 규제를 한다.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어떤 매수의 에너지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6개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어떤 매수의 흐름 지금 시장이 본연의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을 강제적으로 만드는 억지로 옥죄는 방식 수요를 누르는 방식 이런 방식은
분명히 시장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좋은 답안을 내야 되지만 사실은 답이 없어요. 공급이 답인데 공급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호제 재지정은 불가하다.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장은 또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바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자, 우리 시장은 지금 방향은 설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려왔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하반기 들어 어느 시점에 규제가 잠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장을 살짝 누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래가지 못할 규제인 만큼 우리는 시장의 방향을 잘 읽으시고 여기서 현명한 선택들을 해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눌려있는 지역들 유념하시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들을 꼭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뻗어 달 수 없는 별도 꿈꾸는 자에게